지금 저 일본산 가리비가 온다는데 안장했네. 중국이 일본산 가리비를 거부했더니 한국에 팔자 이러고 있는 건데 중국이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했잖아요. 후쿠시마 뭐 관련 그쪽 8개현이 아니고 일본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했어. 그랬더니 한국에 375억 원어치 팔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넘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가리비 문제가 되는 가리비는 이런 식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비가 생물이나 어떤 쪄서 가공돼서 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지만 저게 건조해서 분말 형태로 가공이 되면 어떤 식품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차라리 생물 형태로 넘어오는 건 우리가 조개구이집에서 따지면 됩니다. 이거 일본산이냐 서해안에서 온 거냐 따지면 우리가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걸 건조시켜가지고 냉동 건조시켜가지고 분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식품에 들어가면 그건 후쿠시마산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건너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중국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어차피 못 들어온다 막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 지금 막을 수 있어요? 왜?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수산업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원을 들어주겠다. 한국인을 이해시키겠다고 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저 물고기 똥물을 퍼마신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 장면 기억하시죠? 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고기 똥물을 퍼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저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이제 우리가 375억 어치만 한국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은 뭐 700억 사줄게 라고 말할까 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실제로 강력하게 안 막는 거고 더 두려울 겁니다. 윤석열이 우리 일본과 동맹이야. 동맹 아니거든요. 군사 동맹인 적도 없고 불과 7, 80년 전에 한국을 잔혹하게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 과거사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세현 장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1월 달에 정신병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이직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보이지만 이승만이는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독립자금 들고 미국으로 튑니다.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놈이에요. 그런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분노스러운 점도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들 중에 자국 국민을 학살한 숫자를 세어보면요. 이승만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제주 4.3. 나머지 1등, 2등부터 100등까지 다 합쳐도 이승만 한 사람이 죽인 사람만큼 안 돼요. 그만큼 많은 한국인을 죽인 사람이 이승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위인이 됩니까? 쓰레기 중에 쓰레기지. 그렇지. 거기다가 반민특위 해체시켜버린 거. 그래 놓고 부정선거 획책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난리가 나고 4.19가 나고 미국이 그러니까 하야하라고 하니까 하야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새끼. 이런 애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1월 달에 시작되는 거고요. 그 국방부 장비용 교육 교재에는 이승만 친성만 들어있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6.25가 났어요.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요. 이승만이가 이미 대전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것처럼 괜찮습니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해. 그리고 나서 한강대교 여기서 멀지도 않아. 그거 폭파시켜가지고 피난 못 가게 하고 그런 놈이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지들이 말하는 국부라는 건데 정신병자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저게 한강대교 한강철도 폭파시키는 장면이에요. 저거 요즘 애들 모를 거예요. 진짜 서울의 봄 같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주입시키지 않으면 저 이야기 거기다가 이승만이 저기 한강다리 폭파한 것도 분노스럽지만 저렇게 대전으로 부산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나는 양민들은 대부분 학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승만의 이동 경로를 발설할까봐 미리 죽이고 지나갑니다. 아휴. 그렇게 죽인 사람이 수만 수천이에요. 그리고 그 보도연맹 아시죠? 보도연맹이라는 게 처음에 이승만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 협조하면은 뭐 그 집신 준다. 정부 협조하면은 뭐 양은 그릇 하나 준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수십만 명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협조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다 학살합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또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3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6.25 때 그러니까 사망한 군인만큼 군인의 한 두세 배가 민간인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민간인의 절대 다수가 이승만이 직접 죽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이달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못했던 짓을 하는 거야. 가장 이상한 새끼가 대통령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 벌어진 거예요. 금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그런 보도 보셨죠? 일본이 한국 오선을 납포를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선장 체포했어요. 저거 돈 얼마 내고 풀려났냐면 한국 돈 한 5천만 원 내고 풀려났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면 한국 정부는 이렇게 못해요. 일본 어선에 대해서. 화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저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자기 영토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납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경한 대응 그 태도를 취하고 뭔가 대등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납포하기 전에 경고했겠죠. 나가라. 나가라고 경고하고 나서 3번, 4번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납포를 했겠죠. 근데 경고 없이 바로 납포했다는 건 한국이 만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바다라는 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넘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 북한 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배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해경이 경고 방송을 먼저 하죠. 네. 나가면 되고 안 나가고 이런 건데 지금 한국은 일본 배를 납포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납포시켜가지고 너 풀어줄 테니까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납포된 이후에 대응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일본에 있는 대사관이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 차원에서든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과도한 조치야 풀어줘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5천만 원 요구할 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가리비로 돌아가고요. 가리비 떠오르니까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 대선 때 막말했던 거 있죠.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뭐냐면 부정식품, 불량식품 이 논란이 그때 있었잖아요. 가리비에 방사능이 있든지 말든지 돈 없는 사람들은 싸게 사 먹으면 됐지. 저게 대통령 예비 후보 주둥아리에서 나올 말입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가리비 같은 거 사 먹고 돈 없는 사람 사 먹어라. 방사능 있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식품이나 어떤 산업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진짜 단 1g도 모르고 있다는 딱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식품이라는 게 눈앞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그 식품이 만들어질 때 그게 하늘에서 빗물 받아가지고 만듭니까? 어디인가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정식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일정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생태계는 그 자체로 지속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게 되면 부정식품이 사회에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걸 먹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독약도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 선택인데. 아니 근데 선민의식에 나오는 피하 구분이 너무 저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니들은 먹을 게 없으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게 내가 왕이 베풀어주는 국민한테 베풀어주는 일이에요. 굶지 말고 이런 거라도 먹어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그 저 식구들이 벌어온 돈, 특히 이제 부인이 벌어온 돈을 갖고 동네 백수 새끼가 식당 가서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처먹으니까 골든벨을 울리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요. 봐봐요. 가리비가 안 팔려. 일본이 저짓거리 해가지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한국의 찬성이었거든요. IAEA의 결과를 믿는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리비가 안 팔려요. 최대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안 사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안 팔리는 가리비를 한국의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어요? 골든벨 울리는 거지. 예. 심정적으로 아까 말한 노골적으로는 못 갖고 와요. 그럼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할 거야. 예. 이거 한국 자체에 지금 뭐 국무조정실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 뭐 절대 수입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인천 어디인가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대가리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민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이제 모르고 섭취하게 돼. 심지어는 비싸게 사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나중에 탄핵될 때 정말 1, 2, 3번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이 사태에 대한 대응 책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데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인접국가가 해양법에 국제해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접국가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접국가가 그걸 인접국가는 여기서 일본을 말하겠죠. 일본이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폐기물을 강행했어. 그러면은 바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WTO에 제소도 못 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만 하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도 막을 수 있고 그 수산물 수입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안쓰럽다. 일본 말로 일본의 꼬붕, 윤석열이의 꼬붕 한동훈 뭐 이런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요 이거 막아낼 수 있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당하실 거고요. 참 일본산 가리비 사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일 거야. 그렇죠. 일본산 갖다가 왜 엄청 싸게 줄 거 아니에요. 안 빨리니까. 이거 갖고 국산으로 석유 팔고 이러시면은 대다수 착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를 주고 이게 대한민국의 윤석열 효과의 악순환 이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